Bill Hwang flew a little too close to the sun by taking on an insatiable amount of risk. He grew his 은밀하게 세계 갑부의 반열에 오른 한국인이 있습니다. 바로 빌 황입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 전설적인 기록을 세우면서 혜성처럼 나타났다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2021년 3월 26일 월스트리트를 패닉에 빠뜨린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루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는 수십조 원의 블록딜이 있었고 일부 주식이 급락했습니다. 팬데믹과 버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승장에서도 늘 불안함이 공존했던 증시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바이오컴 CBS와 디스커버리 주식이 하루에 각각 27%가 폭락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바이오컴 CBS가 50%, 디스커버리가 45%가 폭락했는데요. 이 사태로 인해 총 300억 달러, 한화로 약 33조 원이 일주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한 개인이 이렇게 큰 규모로 이렇게 빨리 돈을 잃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빌 황인데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도이치뱅크 같은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크레딧 스위스와 노무라 같은 국제적인 은행을 바보로 만든 여러 의미로 대단한 한국인 빌 황의 베일에 쌓인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빌 황은 월스트리트의 일반적인 성공 케이스와는 매우 다른 경우였습니다. 1964년 한국에서 태어난 그의 이름은 황성국. 1982년 그가 고3이 되었을 때 목회자인 아버지가 라스베가스에 있는 교회로 부임하게 되면서 가족이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지 몇 달 만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빌 황은 맥도날드에서 야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권유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UCLA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카네기 멜론에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는 이민자라면 월스트리트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대형 은행은 명문대에 MBA를 졸업한 그에게도 문턱이 너무 높았습니다. 뉴욕에 오길 열망했던 빌 황은 결국 현대증권의 뉴욕지사에 취직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전설적인 인물과 만나게 됩니다. 줄리안 로버스는 헤지펀드 운용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투자받은 100억 원을 20년 동안 24조 원으로 불렸습니다. 20년 동안 2,400배의 수익을 올린 것이죠. 줄리안은 막강한 헤지펀드인 타이거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줄리안은 50명의 직원과 함께 성공적으로 회사를 이끌었는데요. 이 직원들은 타이거 컵, 호랑이 새끼라고 불리우며 최고의 운영자들로 성장했습니다. 줄리안에게 인정받은 빌 황도 여기에서 일하게 되면서 타이거 컵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997년에 세계 2위의 헤지펀드에 오른 타이거 매니지먼트는 1998년에 정점에 도달했는데요. IT 버블을 정확히 예측해서 99년도에 기술주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지만 US 에어웨이스에 과도한 투자를 하는 바람에 보유 자산 가치가 하락해 버렸습니다. 결국 2000년 3월 타이거 매니지먼트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줄리안은 자신의 제자들이 각자의 헤지펀드를 시작하도록 도우면서 그림자처럼 자신의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빌 황이 이 중 하나의 헤지펀드인 타이거 아시아를 설립하게 됩니다. 타이거 아시아는 한때 12조 원을 관리하던 매우 성공적인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추구하던 타이거 아시아는 불법의 경계를 넘고 말았는데요. 2012년에 내부자 거래로 고발된 것입니다. 이 일로 빌 황은 타이거 아시아를 폐쇄해야 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빌 황은 새로운 형태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알케이구스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패밀리 오피스를 만든 것입니다. 미국에서 패밀리 오피스는 헤지펀드보다 규제가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시 2천억 원이 넘는 자신의 자본금을 가지고 자기의 팀을 꾸려 직접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기술주에 투자하면서 10년 동안의 호황을 고스란히 투자 수익으로 거둬들였습니다. 공격적 투자를 하던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집중 투자하여 7년 만에 2천억을 20조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100배의 수익을 올린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그의 투자 경력과는 반대로 그의 일상생활은 아주 평범하고 독실했습니다. 목회자였던 아버지를 뒤이어 그는 교회에 매우 헌신적이었고 그의 투자 역시 믿음의 영역이었습니다. 회사명인 알케이고스 역시 그의 신앙을 반영하는데요. 이는 지도자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빌황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뿐이며 그것이 진정으로 두려움 없는 투자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My company does a little bit of our part bringing the fair price to Google stock price. Is it important to God? Absolutely. 빌황은 그의 재산에 비해 매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자산가들이 흔히 가지는 뉴욕의 펜트하우스나 별장도 소유하지 않았고 뉴저지의 교외에서 평범한 집에 살며 현대 SUV를 몰았습니다. 고래는 금융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월스트리트의 속어입니다. 바다의 표면은 유리 같지만 그 아래에는 거대한 생물이 존재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죠. 빌황이 바로 그 고래였습니다. 그것도 보이지 않는 고래였죠. 증시 화랑에 힘입어 빌황은 더욱 공격적인 투자에 몰입했습니다. 많은 돈을 빌려서 바이두, 바이어컴 CBS와 같은 중국 기업으로 투자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레버리지 투자의 절정은 토탈 리턴 스왑이었습니다. 토탈 리턴 스왑은 불법은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식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은행이 중개하는 투자 계약 방식으로 투자자가 자금을 조달하지 않아도 큰 포지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방식은 투자자의 이름이 금융거래 장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숨길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황의 투자에 대해 외부에서는 알케이고스의 이름이 아닌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 이름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빌황은 이 점을 이용해서 여러 은행들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며 비밀스럽게 레버리지를 높여갔습니다. 결국 계약을 한 은행의 수만큼 레버리지가 늘어났는데요. 여기에는 총 6개의 은행,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크레딧 스위스, 노무라, 도이치뱅크, UBS가 있었습니다. 이 굴지의 은행들은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이들이 모두 빌황의 하나의 포지션에 동시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스왑을 통해 이루어진 투자 효과는 100조 원에 달했습니다. 2021년 3월 22일 오후 바이어컴 CBS는 3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 및 전환사채 매각을 발표했습니다. 빌황이 상당한 투자를 했던 종목이죠. 다음날 바이어컴 CBS는 9%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는 23%가 하락했죠. 그렇게 빠르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마진콜이 발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딜러들은 빌황에게 그가 파산하지 않도록 주식을 팔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빌황은 거절했죠. 그의 수합 계좌에 있는 주식이 반등했다면 모두 괜찮았겠지만 한 은행이라도 두려움의 매도를 시작한다면 모두 폭락하는 가격에 노출되는 것이었습니다. 손실이 쌓이기 시작했고 알케이고스의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의 다른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했지만 이것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매각한 주식이 은행의 보증을 제공했던 담보였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담보로 더 많은 돈을 원했지만 빌황은 추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은행들이 알케이고스가 담보를 커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은행의 대표들이 만났습니다. 가장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을 알고 있던 크레딧 스위스와 노무라는 한 달 동안 천천히 협력하여 피해를 복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약사 빠른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바로 손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대규모의 매도는 주가의 추가 하락을 촉발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약 6조 원의 손실을 입었고 노무라는 약 2조 원을 잃었습니다. 관련된 6개의 은행 사이에서 총 11조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빌황은 이틀 만에 22조 원을 잃었고 이는 현대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실패 중의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아케이고스는 이제 청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회사는 차입금을 기반으로 하여 10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보유 자산을 자랑했지만 이제 빚잔치를 위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빌황의 매우 위험한 투자 방식을 연일 다루며 그가 얼마나 불꽃같이 망했는지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력을 보면 빌황이 이렇게 쉽게 망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스위스뱅크에 따르면 빌황의 회사에서 2조 원 이상의 초과 증거금을 파산 직전에 빼돌린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황은 기독교 자선단체인 그레이스 앤 머시 파운데이션의 설립자이기도 한데요. 가장 최근의 세금 보고에 따르면 이 재단의 자산은 2019년 기준으로 7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2021년 초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렇게 빌황의 재산 규모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전직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빌황이 개인 투자에 성공해서 여전히 억만장자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높은 수익률로 인기가 폭발한 캐시 우드의 상장지수 펀드에 빌황이 종잣돈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비판과는 다르게 빌황은 자신의 방식대로 분산 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패밀리 오피스, 개인 투자, 그리고 자선단체까지 그는 나름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비록 그 방법이 교묘하고 정당해 보이진 않더라도 말이죠. 은행들은 빌황의 남은 재산의 규모와 이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그와 흥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아케이고스와 관련된 개인과 단체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왠지 빌황이 크레딧 스위스에게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너의 빌을 황으로 만들어주마. 말짱황이다. 나무위키의 설명에 따르면 도박 용어로 짝이 맞지 아니하는 골패의 짝, 즉 어떤 일을 이루는 데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한자의 망할 황을 어원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짱황이라는 한자어가 실제로 있다고 하는데요. 무려 172획에 이르는 가장 많은 획수의 한자로 실제 쓰임도 잘 없으며 컴퓨터에 입력도 할 수 없어서 그림 형태로만 표시된다고 합니다. 글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비가 내리고 3개의 밭, 5개의 흙더미, 봉황, 용, 사슴이 날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일고 물이 돌고 첩첩 산중이어서 쉬엄쉬엄 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뭔가 상서럽고 대단한 조짐인 줄 알았는데 막상 아무것도 없는 허망함을 표현하는데요. 대단한 일을 계획했지만 성과물이 없이 고생하여 헛쏘고만 한 것이 바로 말짱황이 그리고 있는 뜻입니다. 172획이나 심혈을 기울여 썼는데 써놓고 보니 말짱황이네요. 여러분은 말짱황 말고 아주 좋은 운수를 뜻하는 복복자랑 함께 하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